또 이제 35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1장의 총설 파트입니다. 총설에서는 영어를 배우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그러면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순서 기억 좀 해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가지는 반드시 이것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첫 번째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이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에는 뭐가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제한공원구역, 세 번째 시계와 조정구역, 네 번째 수산자보호구역, 다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그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쓰기는 여기다 썼죠.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그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6가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이게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땅을 갖다 살려고 하는데, 320제곱미터인가? 320제곱미터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일부는 계획관리적이고, 일부는 계획관리적이랍니다. 일부는 계획관리적이고, 일부는 준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하나에 이렇게 2개의 용도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은 우리가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 민법, 대리 모르더라도 뭔 알아야 돼요? 용도지역은 알아야 돼요.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용도지역,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 용도지역이 있었나요? 첫 번째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어떨게요?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보존관리. 세 번째 농림지역,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이건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이렇게 용도지역이 총 몇 개요? 21, 그 중에 하나 찍혀야 된다고요. 그럼 이 준농림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농림지역. 계획관리하고 준농림지역 이렇게 찍혀 있어가지고, 제가 차라리 지번을 주세요, 지번을. 그 질문이 핸드폰에 와서 모르는데, 질문이 뭘 통해서 왔냐 그러면 뭡니까? 그 친구가 지금 동강 듣고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이트 통해서 이런 질문이 딱 들어왔어요. 일부는 계획관리고 일부는 준농림지역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라리 지번을 주되, 지번을 주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남기니까 지번이 왔습니다. 21-3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땅을 찾아요?
아니, 전국에 있는 21-3번은 전부 다 자기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소를 주세요, 주소를 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했더라? 뭐, 너무 기니까 묻고 답하기를 올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저보고. 어디 가서 저보고 찾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최소한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집원 달라고 뭡니까? 집원이 땅 주소. 그 땅 주소를 주면서 물어봐야지. 주소를 안 주고 물어보면 뭐 귀신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러면, 자, 준농림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농림지역이 찾아봐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친구는 준농림이라고 하냐? 거기에 준농림지역 찍혔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잘 봐요. 옛날에는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주 옛날부터 이랬어요. 두 번째, 준도시.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준농림.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자, 도시지역은 원래 왜 지정해요? 개발하려고. 도시지역은 크게 개발의 보전이요? 개발. 추상공은 확실하게 개발한 거요. 녹지는 뭡니까? 확실하게 보전해요. 성격이 뚜렷해요? 아니면 힘이에요? 뚜렷하죠. 이렇게 뚜렷한 데서는 뭐가 없어요? 난개발이 없어요. 난개발이. 너는 땅 뭐 한다? 개발한다. 너는 뭐 한다? 보존한다. 자, 그러면 농림지역은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보존해요. 뚜렷하죠? 자연환경 확실하게 보존해요. 뚜렷하죠? 이런 데서는 절대 난개발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준도시지역이 개발하되 필요하면 보존할 수 있다. 개발을 주로 하되 필요하면 보존이요. 그러면 준농림은 보존에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뚜렷합니까? 희미합니까? 희미하죠. 근데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꾸 뭐가 생겨? 난개발을 막아야 되니까. 이 난개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혹시 나홀로 아파트라고 들어봤나요?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자, 나홀로 아파트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봤습니까? 봤다 그래야죠. 아니, 도로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넌 한가운데 아파트 몇 동, 세 동 딸랑 있는 거. 산허리 지나다 보면 아파트 딸랑 네 동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 은근인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지금 공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에서는 이런 나올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법에서는. 옛날에 나왔다고. 어떻게 나왔나? 준농림지역에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 300세대 미만, 준도시 지역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 이게 경기도 수원이에요. 수원. 일본국도 타고, 일본국도 타봤죠? 안 타봐도 타본 게 타봤죠? 쭉 가다 보니까 뭐도 나오고 오산도 나오고 쭉 가면 평택 나오고, 가다 보면 넌 한가운데 아파트 3동 이런 거 이거 은근히 있어요. 이거 산 딱 꺾다 보면 아파트 4동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돼요? 난개발인데 뭘 보고 난개발 그래요? 어지럽게 개발했다. 무질서하게. 한마디로 뭐가 없이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다 보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나와요. 그럼 기반시설의 대표가 뭘까요? 기반시설의 대표.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많이 있는데 기반시설의 대표는 뭡니까? 아파트 기반의 대표는,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뭐를 갖다 기준 잡냐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기준 잡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아파트가 몇 세대? 아파트가 1500세대 이상 들어가면 그건 초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몇 세대요? 300세대. 몇 세대요? 400세대. 근처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 못 들어가지. 그러면 얘들은, 자, 아파트 3동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혼자 살아요? 가족이 살아요? 가족이.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들은 어디로 학교 가요? 이게 문제예요. 얘들은 어디로 가냐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지. 70년도 문제 안 생겼지. 80년, 90년 가니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인구를 짓는다. 자꾸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조금 이따 설명하는 지구 단위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이 난개발 어떻게 막을까 해가지고
개 도시에서 난개발 나오는데 이 법 체계하에서는 더 이상 관리가 안 돼, 통제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제도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빼고 얘 빼가지고 뭘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게 관리입니다. 관리. 준도시 준능합해서 관리. 관리를 만들어 관리를 다시 또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중에서 자 준도시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 대부분 계획관리. 준농림에서 일부가 뭐로 가고 일부가 생산관리로 가고 일부가 보존관리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준농림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떼본 바에 의하면 계획관리적하고 준농림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집어를 달라고 한번 저도 봐보게.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질문 내용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질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썼지 없는 거 보고 썼겠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것은 그 지역 담당하는 공무원 이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쓰면 이거를 지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고 준농림이 돼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다는 얘기고 두 개를 동시에 썼다는 것은 이게 지금 실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워줬어야지. 왜 이걸 실수를 안 지웠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진짜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거 떼가지고 단양 압니까? 단양? 단양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단양? 네, 단양 팔경. 담양 그러면? 네, 죽공예, 대나무, 죽공예. 단양에서, 저 아는 사람이 단양에서 이만큼 산을 깎아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하니까 단양 군입니까? 시입니까? 군입니까? 담양군에서 뭐냐냐? 우리 뭐 필요한 군에서 필요한 이런 건물 하나만 지어주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 허가해주마. 종종 그런 거 있어요. 군이 돈이 없다 보니까 군 예산 할 수가 없고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허가 신청하면 이만큼 허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할 겁니까? 뭐 할 건데? 그러면 좀 더 할 수도 있네?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 지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허가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아는 친구는 자 이게 지금 개발한다 그러면 제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중에 일감을 따가지고 일을 하는 애요. 얘가 지금 건축 쪽 하니까 일감 따서 해야 되니까 이 회사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자 만약 갑이라는 회사다. 제 친구는 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김 사장 이걸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준대. 원래는 이만큼 하려고 했잖아. 그때 네 하기로 했잖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냐. 네가 돈 좀 빌려면 안 되겠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일을 갖다 이만큼 일하니까 생기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그럼 무슨 일 할 건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돌돌 결국 저까지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가 아니고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좀 받았으면 쓰겠는데 혹시 주변에 연결해 줄 사람이 있냐? 아 그런 사람이 있지. 연결했다고. 연결해주고 하루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 좀 해명 좀 해달래. 무슨 해명? 나 지금 사기꾼으로 몰리게 생겼다고. 왜 사기꾼 몰리게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되냐면 이 토지에다 개발한다 그러니까 저 소개했던 사람이 자 그러면 그 토지에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뭐 떼가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는 항상 뭘 봐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갑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떼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관농자 나온다고. 도관농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고 용도 지구가 나오고 구역이 나오고 농지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쫙 나온다고. 근데 간혹 가다 보니까는 이상한 명칭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친구가 어리다 그러면 누구 소개했는데 병한테 소개했는데 이 병이 얘가 가져온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이거를 보면서 교수님 얘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런다고. 얘는 나 사기가 아니라고. 해명 좀 해주라고. 이게 사기가 아닌지 뭐가 사기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이 친구가 줬는데 얘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기 친구거든요.
해보고 이 집원 가지고 한번 떼버려요. 이런 땅이 있는가 없는가. 존재하지 않는 땅을 갖다가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담보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냐고. 이런 땅 없다. 이런 땅은 있지도 않는 거다. 이 친구 답답한 거야. 없으면 내가 어떻게 떼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온 거지 이것은. 그래서 셋이 딱 만났더니 토지 이용객 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시청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해놓은 것은 요즘은 토지 이용객 확인서 누가 글로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그냥 나온다 출력한다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수기로 써왔어요. 수기로. 토지 이용객 확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기로 썼더라고. 이걸 갖다가 양식에다가 무슨 적이고 여기 표시 이게 해왔더라고.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 담양군청에서 도장 빵 찍고 빵빵빵 구멍 뚫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해놓고 이걸 보면 진짜인데 이걸 보면 가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이거는 얼마든지 작정하면 만들지 도장도가 못 파냐고. 이거 파가 너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집원대로 검색하니까는 안 나와요. 해보니까 안 나와요.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구하기는 직원 시키니까 군청에서 떼줬다고. 군청 떼줬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둘을 모아놓고 기다려봐. 지금부터 해결하자 해가지고 자 이게 집원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단양 군청에 전화했어요. 군청에 전화해가지고 이 집원이 지금 안 나오는데 왜 집원이 안 나옵니까? 집원 치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군청 담당 공무원이 지금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산 작업을 못한 거예요,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 전산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 이용객 확인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떼줍니까? 떼주는데 우리가 떼왔는데 이 옛날에 몇 년 전, 지금은 이 양식 쓰지도 않는다고. 이거 몇 년 전 양식을 갖다 써주냐고. 자기가 써줬대요. 자기가 써주긴 써줬는데 그러면 써주더라도 현재 쓰는 양식을 줘야지. 지금 양식 줘야지. 이거 우리가 제가 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산은 크게 어떻게 돼요? 산은 보전 산지하고 준보전 산지요. 산은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는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예요. 산은 이렇게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개정되기 전에는 산은 보전 임지, 준보전 임지. 보전 임지는 공익 임지, 생산 임지. 이걸 갖다가 이 친구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여기에다 생산 임지에 때 표시를 딱 해왔다고. 담당 공무원한테 아니 그러면 어이스럽게 왜 이거를 떼주더라도 최신 양식을 써줘야지 왜 옛날 양식에다 써줬냐 그러면 사람 어이하게. 이분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우리는 군입니다. 군. 우리는 행정구역이. 지금은 전산되지만 옛날에는요 다 수기로 썼어요. 수기로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입도 맞게 버려줘가지고 이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버리고 그러면 새 거를 쓰란 얘기입니까? 이걸 다 소비를 해야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 양식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사기꾼 모르게 생겼다니까 왜 그런 양식을 써주냐고. 이런 문제가 생겨. 모르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논리야 지금. 준농림적 해왔는데 지금 1시간 끝나면 그 친구가 문자 보고 뭔가 또 보냈겠죠. 문자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 있으면 제가 토지 화실 떼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양식.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여러분 몇 개 배웠다고요? 21. 21 이외의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준농림이 나오면 내가 안 배웠나 그 생각하지 말라고. 21 용도적 이외의 용도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건 임의로 못 만들 그런 얘기 하죠. 용도 지역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 경미죠? 우리하고 경미? 얘기 아니에요? 뭐 아닌 척 하냐고. 본인이 경미척이면 경미? 거시기에 거치, 방방터.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만들어 쓰는데 용도지역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21 이외의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배우고 계획이 끝나면 제3장에서 개발로 가겠죠. 개발. 제3장 개발 갑니다. 개발은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개발 행위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받는 절차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이런 제도를 배웁니다. 기타에 가지고 기타에서는 첫 번째 시범 토지라는 제도 배우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제도 세 번째 청문 크게 이제 이런 제도를 배웁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구 단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도시에서 개발할 때 그 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고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여기 일부를 개발한다. 일부. 도시 일부. 원주에서 일부 개발된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혁신도시 그러면 명칭. 무슨 동? 반곡동? 반곡동. 그럼 여기 반곡동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뭐라고 명칭을 반곡동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반곡지구가 돼요. 반곡지구. 반곡지구 개발한다 해가지고 반곡지구 지구 반곡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명칭 있게 분다. 반곡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명칭을 붙여놓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서 맞춰서 개발해야 돼요. 이 계획에 안 맞추면 여기 개발할 때 이 계획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처벌하는 거예요. 팬 거예요.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한다. 맞추면 국민들한테 여기에 따르라. 안 따르면 팬다. 따라라. 안 따르면 팬다. 자꾸 팬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지. 그럼 맞추면 팬다 반대만 있어야지 뭔가. 안 맞추면 법에 어긋난 행위는 팬다 그러면 법에 적합하게 하면 어찌해야 돼요? 상 줘야지. 벌 줬으면 상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라. 안 맞추면 어쩌고? 처벌하고. 맞추면 어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상 주겠다고.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한다. 건축 관련된 기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규제. 규제를 어떤다? 풀어준다. 쉽게 말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4층 지을 땅에다가 5층 짓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규제를 푼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정리하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첫 번째,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두 개. 여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때 조건 하나, 둘, 셋.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 기준. 이거 모르면 간첩이요. 헌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100%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암기돼 있어야 돼요. 지구 단위의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자, 기준 완화에 관한 사인데, 기준 완화 그러면 첫 번째, 완화되는 내용에 뭐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완화하겠다는 거냐? 두 번째, 완화되는 범위. 그러면 얼마만큼 완화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임의제부터 갑니다. 임의제. 자, 35페이지 시작합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체크합시다. 일부 체크하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자, 임의적입니다. 국장, 시도, 시장군수.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다음 갖고 하나 해당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체크합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 밑에 1번 뭐라 나옵니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경미시. 제가 경미시 부르면 그냥 저 벌려 가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서 읊어봐요. 경미?
도시계, 거치, 방방터. 거기다가 첫 번째 뭐라고요?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터. 이런데 전부 또는 일부. 여기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2번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했다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할 것이다. 세 번째,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택지개발 할 것이고 대의조성 할 것이고 산업단지, 공업도시 만들 것이고 관광단지 만들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전부 다 뭐예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 신도시 만들 것이다. 재개발할 것이다. 택지조성 할 것이고 대의조성 할 것이고 공업도시 만들 것이고 관광단지 만들 것이고 그 다음 보면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개발할 거예요? 개발금지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금지요. 도시제한공원구역은 개발금지. 시가조정구역 개발금지. 공원 개발금지. 줄 거 봐요. 에서 해제. 그러면 다시 읽어야 되겠네. 뭐라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도시제한공원구역에서 해제.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이 뭐라고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왜 지정해요? 개발하지 말라고. 어쩐다? 해제, 풀린다. 어쩐다? 개발한다. 개발한다. 전부 다 해제하니까 뭐가 된다? 개발된다. 녹지는 개발이 보존이요? 보존이죠. 주상공은 개발이죠. 녹지가, 즉 보존이 뭐로? 주상공, 개발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이 도시적 편입. 뭐가? 비도시가. 비도시는 뭐가 있어요? 관농자. 관농자는 개발이 보존이요? 보존. 뭐로 바뀐다? 도시로 바뀐다. 도시는 뭡니까? 개발. 결론은 전부 다 뭐예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와 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개발이 예정인지 개발이 제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1년 공부하면 누구든지 상식으로 다 알아요. 접도구역 그러면 그게 개발의 예정인지 개발 금지인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예정인지 금지인지 지금은 몰라도 1년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용도 지구와 개발 예정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국장, 시도, 시정소는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 체크합시다. 이제는 하이한다. 우리 시험 문제 참 유치해요.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가 할 수 있다가 맞냐, 하이한다가 맞냐. 유치하게 그러고 문제 내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만 준비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하여야 한다. 자,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 끝나고 몇 년 지났다? 10년.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지났다.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죠. 왜 그런지. 무슨 말인지는 알지. 무슨 말인지 알면 이제 암기 들어가죠. 확 줄여서 정. 두 번째 택. 정택 10년이요. 정택 10년. 두 번째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있으면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래야 된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어쨌거나 암긴 하라고. 두 번째 시, 공, 30이요. 시공 30. 세 번째 녹지 지역이 주거로, 녹지가 상업으로, 녹지가 공업으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 뭐로 바뀐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그럼 이제 암기 들어가야지.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면 암기. 첫 번째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공 30, 세 번째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근데 주로 시험 문제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우리 시험에서. 어쩌겠어요. 별거 있습니까? 몇 개 암기하면 되지.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서. 거기는 안 나왔지만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이고,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럼 이런 것도 있으면 세 번째, 현재 용도 지구를 폐지한다. 용도 지구 폐지한다 그러면 용도 지구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규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용도 지구 폐지하고 용도 지구 규제가 없어진다. 없어진 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주로 이쪽에서 지구 단위는 주로 이쪽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주로 잘 나와요. 할 수 있다. 하이한다. 도시적 밖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암기합니까? 안 될 것 같지만 1년 공부하면 신기하게도 암기 다 들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3월달부터 가게 되면 3월달 가게 되면 뭐 준다고요? 한장공법 녹음해주면 그 자꾸 듣고 다니면 결론은 암기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시면 하나의 도시 원주입니다. 원주라는 하나의 도시다. 일부 개발한다. 저기 방곡지구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좀 확대할게. 확대할 때 여기를 갖다가 확대했더니 이만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먼저 블럭 계획을 해야 되겠죠. 블럭 계획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먼저 큰 도로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A 블럭, A, 막 B, C 나오잖아요. A-1, A-2, A-3 해가지고 A1, 얘는 뭐냐? 저밀이다. A2, 중밀이다. A3, 고밀이다. 저밀은 단독주택 지을 땅이에요. 중밀, 고밀은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니 신도시가 되면 어딘가 상권이 있어야죠. 자, 여기를 센터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중심 상권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중밀, 고밀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있다고 여기에다 단지 내 상가, 여기에다 단지 내 상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안 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다 초등학교 만들고 이쯤에다가 중학교 만들고 여기에다가 관공서, 소방서 지어놓고 경찰서는 여기다 지어놓고 기반시설 배치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단독 택지로 팔고 단독 택지로 팔 때 자 중간에 이렇게 도로 내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땅 팔아야지. 도로 없이 판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쯤에다 이렇게 도로를 갖다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걸 땅을 쪼개서 팔고 여기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분할해서 팔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필지잖아요. 한 필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팔고 여기는 그냥 분할 않고 하나로 팔고 이거 알아야 나중에 주택법을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로 팔 거냐 이렇게 일단의 토지를 팔 거냐 이 필지로 파는 게 이런 것은 개인들한테 파는 거고 이렇게 획집하는 거 하나의 일단의 토지 이것은 건설회사한테 그럼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필지를 갖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쪼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회사가 사든가 아니면 무슨 동호회 있죠, 동호회 그 사람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들한테 맞게끔 짓고 이런 얘기요. 물론 이제 계획은 주니까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1번 필지에다 뭘 짓냐? 만약에 여기는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인데 1층에 근생이 들어가냐?
근생용지 들어봤나요? 1층에 상가 들어가고 2, 3, 4층에 주택 들어가는 거. 그 뭐 점포형 택지 그 말도 하고 뭐 근생용지 그 말도 말들이 여러 가지면 법에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단독 짓는다. 이 택지 공급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여기는 1층, 2층까지 짓 때 땅 면적이 얼마고 건폐율 얼마고 용적률 얼마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전입신고는 2가구만 한다. 이런 게 나와요. 1층, 2층까지 밖에 못 하는데 방을 몇 개 만드니까 네 맘인데 그 대신 전입신고는 2가구만 한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리고 다 단독주택 짜 보면 자 이게 전부 다 동서남북 출입구 위치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이게 나와요. 지붕을 평지붕 해야 되는지 경사지붕 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요. 지붕 색깔을 뭐로 하는지 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붕 색 뭐로 하는지. 자, 담장 싼다 그러면 담장을 벽돌 블록으로 해야 돼요? 철근을 해야 돼요? 나무로 해야 돼요? 나무다. 나무는 수종을 뭐래? 장미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장미다. 몇 메트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지구 단위에서 나와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땅을 사든 팔든 한번 물어보는데 이 땅을 물어봤는데 여기 뭐가 빵 찍혔다? 지구 단위 계획교육이 빵 찍혔으면 모든 규제는 뭐로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찍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줘. 설명을 못 해준다고. 왜 물어보라고 해놓고 설명 못 해줍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물론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설명하려면 제가 상담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상담료를 갖다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주고 저한테 상담하겠습니까? 에이, 학생이 선생한테 물어보는데 무슨 돈 받냐고 분명히 이럴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주고 무슨 상담하겠어요. 근데 이거 상담하려면 왜 100만 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구 단위가 찍히면은 이 땅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면 이 도시 전체를 봐야 돼, 먼저. 이 도시 전체를 보고 뭘 봐야 돼요? 원주시 뭘 본다? 도시 기본계획을 본다. 원주시 기본계획에서 향후 어느 쪽이 개발이 되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원주시 도시 기본계획 모두 다 400페이지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먼저 원주라는 통째 먼저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 상태로 여기가 개발된다. 뭐가 진행됐다? 지구 단위. 모든 것은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아주 작게 개발하면 70페이지.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이 내용이. 이거를 읽으란 얘기요. 읽고 이거를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해란 얘기요. 몇 분 만에 됩니까? 며칠 걸려요, 며칠. 며칠 걸리니까. 이거 분석해서 설명하려면 상담료 100만 원이 싸요. 근데 100만 원 내겠습니까?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설명 못 해준다는 얘기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설명 안 해주니까 해주지. 다 해준다며. 다 해줄 거든 처음에 얘기하더만 왜 안 해주냐고. 구조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고. 이거 분석하려면 며칠 갖다 걸려야 되니까. 이래서 지구 단위는 못 해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는 이런 식으로 여기 개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의 높이 몇 메터 이게 나온다니까요. 건축물은 몇 층까지, 건물 면적은 얼마까지, 전입세대 몇 세대까지. 만약에 이게 도로다. 큰 사거리죠? 사거리. 사거리 여기서 좌회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그만 도로네. 일방 준다. 일방. 일방 준다 그러면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런 게 뭐예요? 교통처리계. 이런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니까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개발 계획.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모르면 100% 사고 칩니다. 지구 단위 모르면. 집에서 공부하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집에서 분명히 남편이 신랑이 공부하지 말았는데 우겨서 나온 거예요. 우겨서 나 공부합니다. 무슨 현상 나온 거 봐요. 딱 3일 전에 벌어진 사건, 3일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한 학생이 급하게 작년에 합격해서 중개하는데 급하게 나왔어요. 교수님, 왜 무슨 일이냐? 자, 갑이. 그래도 이처럼 이 친구를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좀 사고 좀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슨 사고 쳤는데 땅을 팔았는데요. 그래 팔았는데 6가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사달라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근데 6가구가 사달라 했는데 분명히 사달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 단독 택지니까 6가구 지을 땅이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내가 땅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사달라고 하니까 사달라고 하니까 같이 공동을 하는 이 지역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중개사무소에 가죠. 사장님 이러이런 땅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무슨 땅이요? 6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몇 번입니까? 13번입니다. 13번. 주인은 누굽니까? 병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팝시다. 해가지고 얘들한테 괜찮은 땅이 있는데 6가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어쩐다? 그걸로 하자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사가지고 그럼 이 땅을 집 지을 겁니까? 지어야지. 집 지어야지. 그러면 집은 누가 지을 겁니까? 그거야 건축사, 사무소, 설계사무소 맡기면 안 됩니까? 맡기면 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소개해주면 안 됩니까? 소개해주면 되죠. 소개해서 여기다 정을 갖다가 정이 뭐예요 이제? 건축사, 소개해줬다고. 소개해주면서 자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 땅 지금 얘기하는데 이 땅이 있다는데 13번 이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6가구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당신이 여기 지었으니까 건물 짓고 있으니까 6가구 됩니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6가구를 갖다 우리는 다세대로 지을 건데 다세대 들어봤죠? 다세대 지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러고 말했어요. 그래요? 계약서 씁시다. 자 손님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물건 손님 들어오고 해가지고 계약을 썼다고 이렇게 계약을 씁니다. 계약금 줍니다. 얼마 줬습니까? 계약금은 4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옵니다. 이제 너 통해서 샀으니까 사장님 거기다 이제 내가 다세대 지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짓는다고요? 다세대. 왜 또 다세대예요? 당신 6가구 짓는다고 했지 무슨 다세대 짓는다고 그랬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6가구 다세대 짓는다고. 언제 당신이 다세대라고 말했냐고 6가구라고 말했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다가구라는 게 있고 다가구 다세대 이게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가구가 많다네. 다세대는 세대가 많다네. 무슨 차이점입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요. 이게 자 3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자 6가구 살아보세요. 살지. 사는데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 얘기요. 자 여기죠. A, B, C, D, E, F 다 방 하나 여기 전부 다 지금 하나씩 차지해서 살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세대면 공동주택이니까 등기가 몇 개 나와요? 6개가 나요. 구분등기. 이 다가구를 하게 되면 등기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편. 다가구는 단독이 뭐예요? 한 개가 단독. 공동 뭐예요? 공동은 여러 개, 2개 이상의 우리가 공동이 되는 거예요. 단독, 공동 구분점은 소유권이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뭐라 했다고? 너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6가구 짓는다고 그랬지 다세대 짓는다는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와가지고 아니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서 팔 때 다세대다 그러면 구분등기 된다니까. C가 팔고 싶으면 내 것만 내가 알아서 판다니까. 니들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거니까. 이렇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다가구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일부를 파는 거니까. 그럼 매매가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너 같으면은 다가구로 짓겠냐고 다세대 지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일 처음에 너 분명히 얘기할 때는 6가구 짓는다고 말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다세대 짓냐랬더니 네가 언제 누구한테 말했냐? 얘한테 말했다. 얘한테. 건축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네 얘한테 따지라고. 지금 여긴 다세대 못 지어. 그러니까 얘한테 와서 4천만 원 돌려내 이거 지금. 4천만 원 돌려주라고 나. 계약만 다 걔가 취소할 테니까 돌려주라고.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왜 네가 된다고 했냐고. 내가 언제 된다고 했냐고. 나는 그러면 한 적이 없다고. 6가구 짓는다고 했지. 분명히 6가구 지을 수 있다니까. 나는 다세대 했다니까. 누구한테 말했는데? 얘한테. 네가 속여있잖아. 얘 갖다가 얘한테.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지금 우리 입장인데.
그래서 모르고 중개하게 되면 신랑이 하지 말했잖아요. 사고 쳐서 4천만 원 물어주게 생겼어요. 밤에 얘기해야지. 분위기 눈치 살짝 봐가지고 여보 근데 있잖아. 뭐가 있는데 있잖아 내가 이랬는데 여보 아무래도 4천만 원 물어줘야 할 것 같아. 뭐라 했어 신랑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했자고 몇 번 말했잖냐고. 끝까지 여기 사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 지구다인을 제대로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이 건이 하나의 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중개사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해냈을 때 처벌 등이 어떻게 되겠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저도 여기저기 확인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병역에 가가지고 병역에 가서 4천만 원 돌려주라 하고 계약 취소하고 전다.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네 땅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돌려주라 라고 꼬셔봐라. 그랬더니 교수님 나는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이 사람 손님이니까 이 사람한테 사정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 사장 있잖아 이 사람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데 이 땅 지금 겨우 판 거야 겨우 너 같으면 돌려주겠냐 계약 해지하자 아싸지 4천만 원 챙기니까 그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4천 챙기지 왜 내가 내주냐고 안 내주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럼 결론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이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와이프예요. 어떻게 넘기냐고 내 집사람이 어떻게 넘기냐고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지니까 결론은 네가 살아. 4천만 원 네가 주고 방법은 줘야지. 4천 주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냐 뭐 합니까 중개하지. 그러니까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뭐 한다고 중개한다고. 일단은 4천만 주고 계약서를 바꾼다고. 누구로? 얘에서 어쩐다 나로 바꾼다. 계약을 나로 바꾼다. 그러고 어쩐다 너는 다시 판다. 똑같은 논리는 단지 이제 기간 내에 팔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4천만 원 먼저 주고 어쩐다 명의 네 걸로 바꿔놓고 거기서 네가 집을 짓든 아니면 어쩌든 네가 다시 팔든 그 방법 취하자는 얘기야. 이거 안 들려둬가지고 구청에 만약 이걸 구청에 고발 조치했다 신고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개사법 교수 물어봤더니 야 그것은 중요 부분의 확인 설명 위반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1년 징역이 되면 그 다음에 자격증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1년 공부해보라고. 이 공부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지금 실례지만 몇 킬로 나가요? 왜요? 20대인가요? 제가 먼저 말했죠. 81kg 나가요. 네, 몇 킬로 나갑니까? 합격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5땡땡. 이분이 55kg 나간답니다. 합격하는 방법은 플러스 20이니까 76kg 되면 합격이에요. 1년 동안. 몸무게가 1년 동안 20kg 찌면 100% 합격이에요. 15kg 찌면 약간 좀 간당간당하고. 이 공부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주로 운동을 못해요. 앉아서 계속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쥐어 뜯는다고. 근데 남자분들은 살쪄서 못 봤는데 여자분들 그 스트레스를 대부분 먹는 걸로 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먹죠. 1월 달만 돼봐야 1시간만 끝나면 바로 책상에 올라와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되고 운동 못하고 앉아있고 먹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20kg 쪄요. 몸매 관리해서 절대 합격 못해요. 20kg 찌고 합격하죠. 일단 시험 보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0월 말에 시험 보죠.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이죠. 한 달 동안에 기가 막히게 다 빼서 나타나요. 신기하게도 그 여자들은 가는 게 남자들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20kg 찌우세요. 지구단위 모르면 이런 사고 터지니까 지구단위는 진짜 중요한 게 지구단위 잘 봐야 돼요. 조만간에 실무책 갖다 놓습니다. 실무책. 거기 보면 제가 지구단위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한번 이거를 내가 말로 안 되니까 대구시 미니 신도시 만드는 거 그 지구단위를 많이 옮겨놔서 한번 봐보라고.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써놨는가. 합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세부적인 게 다 나온다고. 이 땅 2개 사서 이게 2개 합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 규정이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는가? 완화되는 게 10개 있습니다. 10개. 완화 내용이 10개 있어요. 10개. 10개 있는데 이거 10개 언제 암기합니까? 암기 못해. 그래서 반대로 답을
혹시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될 수 있는 거 차라리 3개 알려줘요. 3개. 차라리 이거를 암기합시다. 그리고 완화 범위가 나오는 이걸 갖다가 완화 범위가 이론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계산 문제로 나올 거냐. 이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법 강의하는 선생 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학교들 출제위원 중에서 계산 문제 내면 맞출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그런 게 간혹 우리 시험에는 나와요. 어쩐다고? 어느 누구도 못 푼다고. 그런 문제를 낸다고. 왜 그러냐? 계산 문제가 하나만 모르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 문제는 수십 개 돼, 수십 개. 수십 가지 그 등식을 어떻게 암기를 다 해서 풀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려라 그러고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수를 푸냐고, 못 푼다고. 문제 만들어 놓고 만든 출제자한테 야, 문제 만들고 2시간 뒤에 풀어보세요. 몰라요. 그 등식을 봐야 하는데 자기는 등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지 나 이거 2시간 뒤에 문제 풀려고 안 만들었다는 얘기요. 어쨌거나 모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부분 책에도 수록을 안 해요. 수록하면 뭐 할까 어차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공법은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책에다 써놓으면 못 할겠냐고. 책 두께만 이따만하게 두꺼워지고 어차피 암기도 못 할 거. 그러니까 부담 줄인다고 아예 책에서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공법 책이 700페이지 나오고 정상점은 1500페이지 나와야 될 게 700페이지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그게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죠. 그럼 이 계획을 만들어줘야지. 이 계획을 만들어줘야 이 계획에 맞추지. 이 계획을 만드는데 기간을 몇 년 주냐? 3년 줍니다. 3년이 되도록 계획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공법에서 해제, 실현은 언제나 다음 날 어쩐다? 지구 단위 계획 해제된다. 이거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3년, 암기해야 돼요. 3년 다음 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계속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는 갑자기 뭐가 나냐?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실효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활동, 주기지산. 이거 뭐라고? 지구단위. 무슨 얘기냐? 이게 원주인데 우리가 원주시장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자 쫙쫙 해가지고 야 여기다 이러이런 개발하자. 좋아 가자. 원주시장 찾아가고 시장님 우리 이러이런 개발하게 여기를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시장이 보니까 합당하네? 좋아요. 지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어갔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이걸 갖다가 이거를 주면서 시장한테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개발합시다. 지구단위 계획을 밀어넣었다고 시장이. 오케이. 구역 지정하고 오케이.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뭐를 해야지 이제. 개발을 해야지 개발을. 이 계획을 결정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도 개발 안 하면 이 계획은 무효다. 이 계획은 실효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해제는 몇 년이고 3년이고 계획의 해제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이게 올해 생겼다고. 올해 처음으로. 올해 생기고 이번 27회 시험에 나오겠네 생각했더니 생뚱맞게 얘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공법이 어려웠다. 작년도 공법, 올해도 공법. 작년에 10개, 올해는 12개. 모품 문제 집어넣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안 써먹었잖아요. 출제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5년 안 냈습니까? 5년 내지.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내년에도 시험 보잖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28회도 볼 거잖아요 이거예요. 어쩐다고. 우리 시험에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해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지구단위입니다. 문제 보세요. 1번. 국회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1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할 수 있다 없다? 컨닝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예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그린벨트 풀리니까 그러면 되죠. 두 번째 녹지가 상업으로 변경되면 녹지는 뭐라고? 보전, 상업 뭐라고? 개발. 보전이 개발로 가니까 돼야 한대요? 되지요. 3번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지 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어쩐다고? 택지개발 하겠다고. 대지조성 사업지구는 대지조성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겠다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쩌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5번 뭐라고? 개발 금지. 나머지 전부 다 개발한다. 5번은 개발하지 마라. 답은 몇 번이요? 5번.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또 나왔네. 방금 전 했는데 대지조성 사업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관리계 해야 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지 않는다.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뭘 한다고? 이거는 뭘 한다고? 도시관리계획. 그럼 이거는 뭐요? 똑같지. 둘 다 뭐지? 도시관리계획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든 둘 다 도시관리계획.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봐요.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지정할 수 있다고. 3번은 맞네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 그 지정해야 한다. 10년은 뭐가 10년이라고 봐요? 뭐가 10년? 정택 10년이야. 정택 10년. 도시개발구역 10년 있어요? 없어요? 없지. 5번 칠학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경미씨? 아니 있다가 아니고 그럼 경미 가라니까. 경미 버시계 치 경미 버시계 치 여기 있네.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다지. 3번입니다. 국회법령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실효 제도로서 알맞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위반 제한을 한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몇 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이 된다. 아까 구역은 몇 년이라고? 구역은 3년. 계획은 몇 년이라고? 5년. 지금 구역 물었어요? 계획 물었어요? 계획. 몇 년이요? 5년 그래야죠. 거기까지가 지구단위입니다. 잠시 쉬고 이제 38페이지 개발 봅시다.